미국이 지금 중국의 인질로 잡힌 기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애플입니다. 애플의 중국 생산 비중이 아이폰 같은 경우 95%나 돼요. 두 번째가 테슬라 이펙트입니다.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37%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월마트 이펙트인데,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지금 50에서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으로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상대의 공격을 보고서 이제 액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이 뭐냐, 요즘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의 모든 동선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관계의 협상은 앨런 머스크가 중국에 언제 가냐, 이제 얼마 동안 가냐, 또 누구를 만나냐,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 할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을사년. 무슨 뱀이죠? 푸른 뱀? 청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재작년인가에는 청룡이었잖아요. 뭐 희망사항을 거기다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예, 파란색이든 뭐 황금색이든 다 좋은데 좋은 걸로 좋은 일만 붙이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고, 무탈한 게 최고죠. 그렇죠. 예, 무탈한 게 최고고, 뭔가 좋아진다라는 것도 좋지만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요즘 상황 보면은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리스크의 최소화,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중국이 최근에 시장이 이제 작년에는 기대감이 연말에 조금 올랐다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게 중국 증권거래소에서 일부 대형 펀드사들한테 연초 주식 매도를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그냥 루머고요. 아, 루머예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제뉴얼리 이펙트, 서방 세계는 1월 1월 효과.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3월 양회의를 기점으로 모든 정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February 이펙트,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2월 효과군요. 그렇죠. 지금 최근 10년, 14년 동안에 월별 주가 상승률을 제가 그려드린 건데요. 보시면 1월 달이 주가가 마이너스 나옵니다. 네. 그리고 2월 달, 요때가 이제 가장 높고요. 그리고 12월 달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3월에 양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이제 무역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다려보자. 네.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뭐 1월 20일쯤이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1월에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2월 달부터 조금 랠리를 기대하시는 거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 아마도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대응 강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게 공격하면 부양책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약하면은 이제 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뭐 어제도 그랬지만 점점 세게 나와요.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은 아마도 그 금융정책 중에서 지준이나 금리나 이거를 아마 가장 먼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것은 작년 연말부터 인민은행장이 계속 그 공언을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왜 빨리 안 하냐는 것은 아마도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정부의 첫 이제 조치가 나왔을 때 거기를 물타기를 하려고 이제 모든 정책을 준비해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트럼프 2기가 트럼프 1기만큼 중국에게 좀 공격적일 것이다로 다들 볼 텐데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중국은 그럼 이에 대해서 뭔가 지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러는 것은 없나요? 아직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1기 정부 때를 보면 뭐 앞에 한번 보면 역사책을 보라고 그러는데 한번 네. 보면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그 25% 보복관세 때린다고 했지만 이것도 네 번에 나누어서 때렸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때렸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는 걸 먼저 세게 때리고, 미국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는 이것은 낮추거나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는 요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 제조 1등, 수출 1등 하는 나라를 관세로 이걸 잡겠다. 제조업에 부과하는 관세로 이건 조금 이제 앞에 안 맞는데 네. 그 2019년 이후로 보면 그 위에 있는 초록 색깔이 중국 전체 무역 수적자입니다. 계속 늘어났고 대중국 무역, 대미 무역 흑자를 보면 2019년, 20년 이제 요때 떨어졌다가 21, 22, 23 이건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역으로 뭐를 이제 제재를 한다는 것이 실제로 실익이 있었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의문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네.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의 인질로 잡힌 기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질로 잡힌 기업. 그래서 첫 번째가 애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애플 차트를 보시면 애플의 중국 생산 비중이 아이폰 같은 경우 95%나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생산 제재가 들어갔을 때 이 나스닥이 견딜 수 있냐. 두 번째가 테슬라 이펙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정부의 가장 경제 정책이나 뭐 대외 정책에 이제 입김을 넣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앨런 머스크인데 네. 이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37% 됩니다. 그리고 더 크리티컬한 것은 전 세계 235만 대 캐파 중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95만 대 돼요. 네. 40% 생산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그 세계 전략이 크게 어그러지고 이게 주가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월마트 이펙트인데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지금 50에서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뭐 의류 같은 경우도 만 40%, 뭐 등산용품 이런 건 거의 80% 이상이 전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네. 만약에 60% 보복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존에 25% 때린 것에서 65, 85%가 맞기 때문에 중국이 현실적으로 수출하기 어렵죠. 네. 근데 수출을 했다 그러면 가격이 1.8배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월마트 매장의 절반이 중국산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상대의 그 공격을 보고서 이제 액션을 하겠다는 거죠. 미국도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인질로 삼아서 기업을 공격해서 우회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뭔가 압박을 하는 것처럼 중국도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현재 이제 중국에서 좀 캐파가 큰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을 공격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그게 되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사실 지금 그 우려 때문에 한 번씩 좀 주가가 휘청이곤 하는데 앞으로도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이 뭐냐 하는 거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촉이 뛰어난 거의 신기에 가까운 예측력을 가진 경영자인 것 같아요. 신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다. 이제 총 맞고서 뭐 이제 그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뭐 지지율 떨어지고 기부금 줄고 한 그 상황에서 배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 정말 뛰어난 승부사다. 그리고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에서 이 앨런 머스크의 사업은 다 충격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해버리면 미국에서 영향을 받을 거고 중국에서 만약에 생산 공장 제재받으면 이건 또 매출에 영향받는 건데 양쪽에 다 보험을 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미중 관계의 협상은 앨런 머스크가 중국에 언제 가냐, 이제 얼마 동안 가냐, 또 누구를 만나냐, 그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그러면 앨런 머스크한테 전달하면 요즘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의 모든 동선에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할 수 있고 가교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도 때리는 건 좋지만 실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협상에 진짜 트럼프의 의중이나 오퍼를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머스크 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진짜 머스크의 영향이 이번 앞으로 향후 4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4년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향후 뭐 당분간은 1년에서 뭐 길면 2년 정도는 이제 머스크를 잘 봐라. 그럴 것 같아요. 머스크가 중국과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가교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금융시장이나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달러 위안화 최근 동향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환율은 중국은 이제 역외 환율이 있고 역외 홍콩이나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본토 환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환율은 역외 환율을 얘기해요. 그게 7.3까지 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 기업들이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했을 때 그 쓰는 환율은 역외 환율이 아니고 중국의 고시 환율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고시환율 기준으로 보면 7.01에서 이제 어제 7.19까지 한 3% 정도 이제 절하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큰일 났다, 뭐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은 역외환율인데, 역외환율은 뭐 거래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런던 같은 데서 거래되는 건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이 역외환율이고 파란색이 중국의 이제 역내환율입니다. 그래서 역외환율이 요게 이제 2025년 1월에 보면 이제 스프레드가 커져요. 근데 오는 2024년 5월에도 커졌었고 23년 9월에도 지금 제가 빨간색 막대를 쳐놓은 것이 2025년 1월 9일에 그 스프레드를 똑같은 스케일로 이제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24년 5월 달에는 훨씬 더 스프레드가 컸어요. 그리고 지금 수준은 뭐 역사적 고점 수준이긴 한데 그 절대 수치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역내 환율과의 스프레드 차를 보면 뭐 과거에 비해서 현격히 크게 차이가 났다. 네. 이제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환율을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관리 변동 환율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에 제가 일별 그 환율 이 12월 19일부터 1월 9일까지를 쭉 갖다 놨는데 7.19에서 7.18 여기서 계속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마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환율을 이제 절상을 할 건지 절하할 건지 결정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센 무역 제재 보복 관세가 나오면 아마 본토 환율을 절하를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7.3, 7.4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나 이제 미국이 만약에 보복 관세를 저렇게 때린다고 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85% 보복 관세를 맞았을 때 수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은 역설적으로 내수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려고 그러면 환율 절상보다는 절하보다는 절상이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마 1, 4분기 뭐 길면 2, 4분기까지는 지금 같은 절하나 현상 유지의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는 오히려 반대로 절상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의 행보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부에서 텐센트 그리고 CATL 이런 중국 기업들을 중국 군과 협력하는 중국 군사기업 명단, 그러니까 CMC 명단이라고 이걸 또 부르더라고요. 여기 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CMC 명단이라는 게 뭔가 블랙리스트를 의미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차이나 밀리터리 컴퍼니, 릴레이티드 컴퍼니 뭐 이런 말인데 이 민수용이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 아이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지만 이게 지금 차트 한번 CMC 목록의 주요 기관과 관련 정보 한번 보여주시면 화웨이 이전에 이미 134개 기업이 이 리스트 안에 올라갔어요. 이번 처음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회사들 보면 이제 하웨이나 텐센트나 뭐 CATL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가 뭐 이 회사 때문에 고전한다는 창신 메모리, CXMT,
뭐 중국 중차 그리고 CCTV에서 세계에서 1등 한다는 하이크비전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인민해방군하고 관련되는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군에서 쓰는 뭐 장비들이 IT 기기가 아닌 게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회사들이 다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이게 뭐 블랙리스트나 뭐 이렇게 엄청난 것처럼 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제재를 했고 문제는 그렇게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이 그런 회사에 이제 직접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이제 조치가 가장 큰데 네. 벌써 이것이 시작이 된 게 뭐 2020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회사들 중에서 망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거래를 막겠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하웨이 미국으로 뭐 수출하는 게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텐센트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뭘 하는 것들은 뭐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경고성 플러스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의 그 마지막을 앞둔 어떻게 보면 이제 알박기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 2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HBM 규제나 범용 뭐 반도체에 대한 규제나 또 이런 것들은 CMC 목록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참고 이 모든 것들을 트럼프한테 넘겨주면 네. 그 효과가 훨씬 이제 무역 제재하고 같이 가게 되면 효과가 베이징이 될 건데 이걸 먼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먼저 후루룩 써버리는 그런 효과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사들이 뭐 매출액이 줄었거나 이게 회사가 망했거나 네. 자금이 어렵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별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실효성은 떨어지면서 그 정치적인 업적 쌓기 쪽의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미국 같은 경우가 4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내가 뭘 했다는 걸 A4 용지에 몇 페이지를 쓸 거냐 거기에 자꾸 이제 그 집착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칼에 급소를 찔러서 이게 잡아뜨려야지 이걸 뭐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피만 나게 하게 되면 그전 중국의 반발심하고 저항력 이것만 더 길러주는 이제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을 단칼에 뭔가를 급소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기에는 너무 대국이 돼서 그래서 이제 뭔가 나 너 압박은 할 건데 적극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 4년, 트럼프 정부 3년 동안에 했던 제재를 만약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방에 중국한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뭐 중국 바로 자빠지죠. 네. 근데 이것을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조치들을 찔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약효도 떨어지고 그리고 상대가 이미 미국의 패를 읽어버리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게 지배구조. 그래서 정치권의 이제 수명이 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4년 안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도 그 미국 뭐 로비의 나라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물건 파는 기업들이 로비를 하는 거죠. 기부금 내고 뭐 선거 자금 되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부는 풀어주고 일부는 또 쇼업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네. 중국 자초의 어떻게 보면 실행력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자, 중국이 이제 작년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부양책 내수를 좀 살리기 위한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전인대에서 더 강도 높은 확실하게 좀 가시성이 있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3월에 지금까지 봤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나올 게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건 12월에 네. 경제공작회의를 할 때 그 명확하게 박은 게 두 가지. 하나는 내수 올인한다. 네. 두 번째는 증시와 부동산을 부양한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그 키워드로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그 1월 달, 2월 달 최근 이제 5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파란 색깔이 1월 달 상승률이고 빨간 색깔이 2월 달 상승률입니다. 보시면 코로나 때 2020년은 이건 뭐 다 빠지는 건데 그걸 제외하고 빨간색이 이게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2월 달에는 항상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게 되고 1월 달은 뭐 이게 빠지는 게 더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2월 달에 전형적인 그런 시즈널리티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트럼프의 재집권이 중국의 강한 경기 부양책 요것을 이제 당연히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효과가 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6개월, 9개월 뒤의 일이지만 네. 아마도 2월, 3월에 그런 그 정책 효과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것은 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열어둬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관련 섹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는 그러면 어떻게 뭐 지수를 추종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섹터 위주로 그 좀 접근하는 게 중국은요 좋을까요? 옆으로 크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위로 자라야 되는데 중국은 옆으로 크구나.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중국은 이제 성장률이 5%뭐 이러기 때문에 자금소가 많아서 증자, 시비 발행, IPO가 많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뭐 중국이 주가는 횡보했다고 그러지만 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래서 시총은 커지지만 이제 영어로 얘기해서 EPS 다일루션이 생기기 때문에 인덱스는 많이 못 올라가는 이제 옆으로 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건 철저하게 업종이나 섹터로 가는 것이지 인덱스를 따라가면 이것은 뭐 큰 이제 재미는 없을 것이다. 없을 가능성이 높죠. 업종을 본다면 지난번에는 뭐 부동산 쪽도 살짝 이야기해 주셨고 한데 오늘은 보니까 좀 다양한 업종들이 좀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 같아요. 미국도 어쨌든 첨단 쪽으로 가는 거고, 중국도 어쨌든 첨단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거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중국이 내수가 안 좋다, 뭐 이제 경기가 어떻다 그러지만 중국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미래 산업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적자가 나든 뭐 이게 부채가 높든 내수가 나쁘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미래 산업을 한 10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표를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표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1번 AI.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13년 전에 2021년인가요? 리커창 총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세상은 인터넷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것은 인터넷 플러스로 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2024년에는 중국은 AI 플러스로 모든 것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I,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양자 정보, 그다음에 5G가 아닌 6G 기술, 그리고 심해 항공 우주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올인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재미난 것이 그 CS 키노트 스피치에서 젠슨 황이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칩을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를 갖고 왔냐면 14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뒤에 비췄어요. 근데 요게 14개 중에서 중국계 6개고 미국이 4개고 노르웨이, 이태리, 독일, 캐나다 1개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게 중국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 리스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번에 그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들고 나온 회사인데 H1, 아이언, G1, 스타1, A2, GR2라는 건데 그 회사들은 뭐 영어가 중국으로 돼 있지만 이게 지금 그 이런 형태의 로봇인데요. 이게 지금 뭐 그 교육용, 운송용 그리고 이제 그 대화용, 의료용 뭐 각종의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중국이 뭐 이게 철강화학, 조선, 기계 이런 것 하는 나라다 이렇게만 국한하지만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 젠슨 황이 지금 세계에서 뭐 최고의 IT 전문가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AI 쪽에 해안을 가진 사람이 자기 상품의 선전을 위해서 들고 나온
그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중국 거를 그것도 들고 나왔다는 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걸 이제 우리가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또 중국도 뭐 투자가 들어오는 다 똑같기 때문에 아마 2025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 5개의 이 첨단 산업이 아마 투자 1순위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반도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가 아마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2020년 중국도 그럴 것 같고 이제 거기에 AI나 또 특히 지금 금년도에 중국은 저공 경제라고 그 날아다니는 택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CES 쇼에서도 그 샤오펑이 실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이제 헬리콥터를 부르고 거기서 우리가 카카오 내비 찍듯이 찍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여의도까지 우리 집에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공 경제가 또 중국에서 아마 2025년에는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러면은 테크 쪽을 좀 봐야 될 거. 물론 중국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많이 받는 이제 뭐 내수 소비의 대표적인 가전 자동차, 음식료 그리고 특히 하나 주목할 건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실업자가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금 중국이 무시 많이 하려고 해요. 뭐 중고등학생 그런 교육이 아니고 아닙니다. 직업 교육이요? 성인 교육.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직업 교육 관련된 청년 실업이 수가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럼 소장님 지금 미국과 중국 저희도 국내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투자도 지금 병행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본다면 어느 쪽 비중이 가장 커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우리 정서상으로나 느낌상으로는 이제는 미국에 100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지만 저는 뭐, 미국에 5를 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합쳐서 5. 그래서 5대 2대 3.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중국이 5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미국이 그 60% 이상을 차지하죠. 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낮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금년도에 GDP 성장률이 뭐 정권의 공백기 때문에 1%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거 정권의 공백기가 메꿔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포션 좀 줄여야 되고 중국은 뭐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미국의 그 강한 제재가 중국의 주가하고 경기를 반대로 이 상승시키는 이제 제재 역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중국의 엑스포저는 이제 높이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뭐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겠고 네.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적으로 바뀌겠지만 네. 뭐 그런 정도를 하나의 뭐 팁 정도로 참고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미국 비중을 많이 포트폴리오 자산에서 좀 키웠다면 이제는 중국 쪽에 있어서도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